늦은 가을에 석양이 대기업 회장실 창가로 스며들던 오후, 이준서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시 망설이다 손가락 끝으로 군번줄의 거친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이준서의 눈빛은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회장님, 오늘 지방 출장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의 목소리에 이준서는 흠칫 놀라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곤 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이 다시 그를 찾아온 거죠. 그래, 일정대로 진행하게.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아련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이준서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흘러나오는 과거의 기억에 몸을 맡겼어요. 가난했던 23, 군대 제대 직후의 봄날이었죠. 볼품없는 면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채 기차역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그때의 설렘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윤희의 모습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순간이 눈앞에 살아났어요. 준서야, 제대했구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윤희를 보는 순간 이준서는 모든 군 생활의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었죠. 그의 꿈과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난 너를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윤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서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죠. 가난한 자신을 버리고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는 윤희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넌 행복해야 해. 마지막 작별의 순간 이준서는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윤희의 손목에 둘렀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언젠가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조용한 약속이었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이준서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준서는 윤희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공을 향한 집념으로 살아왔고 그 집념은 그를 대기업의 회장 자리에 올려놓았죠.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이준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을 꾹 쥐며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치 오래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죠.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23 청년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운전기사에게 물으며 이준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대신해 울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이준서의 검은 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기사는 간간히 백미러로 뒷좌석의 이준서를 확인했어요. 회장의 생각에 잠긴 표정은 여느 때보다 깊어 보였죠. 이준서는 옆 좌석에 놓인 서류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펑!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어요. 이준서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사는 당황하며 차를 갓길로 세웠고 차에서 내려 확인한 후 이준서에게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예비 타이어도 점검 중이었는데 이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지방 공장 방문은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가까운 카센터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게. 기사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인근에 카센터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준서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회장님, 시간이 촉박하신데 헬기를 보내드릴까요? 이준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를 이곳에 붙들어두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차를 고치고 가겠어. 일정을 조금 미루도록 해. 30분쯤 지났을까 한 대의 카센터 서비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청년은 25 정도로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깔끔한 모습과 반듯한 인상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한민호라고 합니다. 타이어 펑크 긴급 출동 왔습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서는 차에서 내려 청년의 작업을 지켜보았어요. 손놀림이 숙련되고 진지했습니다. 이준서는 청년의 성실한 모습에 묘한 호감을 느꼈죠. 학생인가? 이준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수줍음이 스쳤어요. 네,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카센터에서 일하고요.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비슷한 처지에 공감이 되었어요. 민호가 땀을 닦기 위해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이준서의 시선이 민호의 팔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오른팔 안쪽에는 토끼 모양을 닮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준서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점은 자신의 오른팔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준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만졌어요. 괜찮으세요, 사장님? 민호의 목소리에 이준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민호가 몸을 숙이자 작업복 사이로 군번줄이 드러났죠. 이준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군번줄에는 자신이 직접 새겼던 특별한 표식이 선명했어요. 그 군번줄은 어디서 얻은 건가? 이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졌어요.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행운의 부적이라며. 어머니요? 이준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호는 이준서의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작업을 계속했죠. 네, 어머니께서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면서요. 이준서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죠. 팔의 토끼점, 그리고 자신이 윤희에게 주었던 그 특별한 표식이 있는 군번줄까지. 이준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민호는 타이어를 교체하며 대답했어요. 최윤이라고 합니다. 왜 물으시죠? 이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최윤이. 그 이름은 40년간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죠. 이준서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혹시 어머니 사진 있나? 이 질문에 민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이준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 묻는 상황이 불편했던 거죠. 죄송합니다만 왜 그런 질문을? 이준서는 급히 사과했습니다. 아니, 미안하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군. 민호는 마지막 나사를 조이며 작업을 마쳤어요. 타이어 교체 완료됐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준서는 물끄러미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콧날의 선, 눈매, 그리고 입술 모양까지. 이준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를 드려야 하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서비스만 제공하는 직원이에요. 이준서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혹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좋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함의 회사 로고를 보자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경그룹 회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준서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자네 덕분에 무사히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겠어. 민호가 인사를 하고 떠난 후 이준서는 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김 비서,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준서는 창밖으로 민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방금 타이어를 교체해준 카센터 직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아봐주게. 한민호라는 청년이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최윤희에 대해서도. 이준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서는 회장의 이례적인 요청에 의아했지만 곧바로 응답했죠. 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 생각에 이준서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갇힌 듯 했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지만 이준서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 이준서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김 비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김 비서로부터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짧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밤새 뒤척이며 한민호와 최윤희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침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김 비서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준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장이 쿵쾅거렸죠.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님. 이준서는 폴더를 받아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혼자 남은 이준서는 천천히 폴더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민호의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25살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거주, 주간에는 카센터에서 근무, 야간에는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죠.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최윤희에 관한 정보가 있었어요. 현재 62살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죠. 최윤희는 24대 박진우 현재 사망과 결혼했으나 결혼 당시 이미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됨. 한민호의 출생 시기는 결혼 후 불과 5개월 만으로 박진우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이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죠. 박진우는 한민호가 5살 때 사업 실패로 가정에 큰 빚을 남기고 도주. 최윤희는 이후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아들을 키웠으며 현재까지도 전 남편이 남긴 빚의 일부를 갚고 있는 중.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포착된 피곤한 모습의 최윤희였어요.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서 옛사랑의 흔적을 발견한 이준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외모를 바꾸었을지 몰라도 그의 가슴 속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한민호의 모습이 있었죠. 반듯한 모습, 진지한 표정,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이준서의 젊은 시절. 면모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준서는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의학적 분석 결과
한민호의 토끼 모양 점은 유전적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이준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민호는 정말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이준서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민호는 자신과 윤희 사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들. 이준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김비서. 이준서가 버튼을 눌러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김비서가 신속히 들어왔어요. 한민호와 최윤희의 일상을 더 자세히 조사해주게. 특히 그들의 경제 상황과 현재 어려움에 대해 알고 싶네.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서는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뒤늦게 알게 된 진실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김 비서가 추가 조사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준서는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40년 넘게 영원히 묻혔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제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죠. 최윤희 씨의 친정 어머니를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80세 고령이지만 기억력은 명료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당시 최윤희 씨가 회장님과 교제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서는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더 말해보게. 김 비서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최윤희 씨는 회장님과 이별한 후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회장님께서 가난한 상태였고 그녀의 부모님이 부잣집 아들과의 결혼을 강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회장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서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윤희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박진우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민호가 성장함에 따라 그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고 이것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이준서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눈물을 대신하듯이 말이죠.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최윤희 씨가 한민호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민호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준서의 손이 불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죠. 윤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김 비서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진우가 남긴 빚이 상당했으며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 빚을 갚고 있어요. 최근에는 건강도 좋지 않아 병원비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이준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비서가 보지 못하게 했어요. 한민호는 어떤 청년인가?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입니다. 공부도 우수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랑스러움이 피어올랐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김 비서, 오늘 저녁 시간을 비워놓게. 직접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싶네. 김 비서는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과 경호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준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혼자 가겠네. 평범한 차로 준비해주게.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이준서는 낡은 중형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후 헐렁한 작업복 차림의 한민호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죠. 이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준서는 차 안에서 한민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자전거에서 내린 민호는 노점상에서 뭔가를 사더니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이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말이죠. 낡은 아파트 10층, 민호가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준서는 문이 열리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약은 드셨어요? 여성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들. 오늘은 좀 나아졌어. 죄송해요, 어머니. 더 좋은 병원에 모시고 싶은데. 이준서는 너무 놀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사이, 윤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준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어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하고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서는 김 비서를 불러 새로운 지시를 내렸어요. 최윤희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주게. 그리고 그녀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과 담당 의사도 알아봐. 오후가 되자 김 비서는 의료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준서는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최윤희는 오랜 노동으로 인한 만성 요통과 최근 발견된 초기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었죠. 이런. 이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이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 중이네.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면 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 봐야지. 그날 저녁 이준서는 다시 한민호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카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죠. 평범한 차림으로 카센터를 찾은 이준서는 멀리서 민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청년 참 성실하네요. 이준서는 카센터 사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정말 보기 드문 청년이죠.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해요. 어제도 밤샘 근무했답니다. 이준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니. 자신이 누린 특권과 부를 생각하면 더욱 괴로웠어요. 카센터를 나온 이준서는 대학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시간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민호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이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젊은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죠.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청춘을 발견했습니다. 이준서는 조용히 돌아서서 걸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윤희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고 민호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있었죠. 이제 이준서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이준서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책상 위에는 민호와 윤희에 관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고뇌를 지켜보는 듯 했죠. 회장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차를 준비할까요?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있다 가겠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이준서는 서랍에서 군번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어요. 내일. 이준서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겠어. 다음 날 아침, 이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죠. 비서에게는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최윤희 씨를 위한 최상급 병실을 마련해 주게.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도 섭외하도록. 김 비서는 놀랐지만 곧 업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할까요? 대경의료원으로 하게.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이준서는 서랍에서 오래된 군번줄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직접 운전대를 잡았죠. 그는 카센터로 향했어요. 한민호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카센터에 도착한 이준서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민호는 구석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이준서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민호 씨. 민호는 고개를 들어 이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어요. 아, 지난번 타이어 펑크 났던. 회장님? 이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억해주니 고맙네. 민호는 손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차에 문제라도 생기셨나요? 이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아니, 사실은 자네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네.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요? 무슨 일이시죠? 이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혹시 잠시 시간을 낼 수 있겠나? 개인적인 이야기라. 민호는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준서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죠. 민호 씨, 자네 어머니 성함이 최윤희 맞지? 이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이준서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적 있나?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건 저희 어머니가 제게 주신 군번줄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난 내 아버지란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그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이준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윤희와의 사랑, 이별,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진실까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내 존재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 곁을 떠나 있지 않았을 텐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조금씩 이준서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요?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했던 거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준서와 민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 카센터에 갔다가 이곳으로 온 것이었죠. 민호야, 너 여기서 뭐하? 윤희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이준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준서.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서는 천천히 일어나 윤희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네, 윤희. 최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너질 듯 비틀거리는 윤희를 이준서가 재빨리 부축했죠. 괜찮아요? 이준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어머니, 정말인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죠. 미안해, 아들아. 윤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이준서는 조용히 둘을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우리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 세 사람은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윤희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난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 윤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준서, 당신은 너무 가난했고, 내 부모님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어요. 난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었지. 이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았더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윤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내 잘못이었죠.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민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팔에 있는 토끼 모양 점을 보며 이준서의 팔도 살폈죠. 정말로 똑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해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준서는 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의 곁을 지키고 싶구나. 다음 날 이준서는 비서와 법률팀을 불러 모았어요. 박진우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그리고 최윤희 씨의 모든 빚을 정리할 방법을 마련해주게. 일주일이 지나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진우는 해외에서 발견되었고 이준서의 법률팀은 그와 윤희의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모든 빚을 정리하는 과정도 진행되었죠. 이준서는 최윤희를 대경의료원 최상급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초기 폐암이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준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 윤희를 살폈죠.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돼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이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무 오랫동안 내 곁에 없었으니. 한편 민호는 대학에서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서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이준서는 자신의 회사 임원들을 모아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분은 한민호 군입니다. 제 아들이죠. 회의실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준서는 담담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민호가 앞으로 회사에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이준서의 집에서는 작은 가족 파티가 열렸습니다. 윤희는 병원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어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했죠. 건배합시다. 이준서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윤희와 민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4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늦게 찾은 행복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죠. 이준서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번줄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건 내가 가져야겠구나. 언젠가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길 바란다. 민호는 감사히 받아들였어요. 그 군번줄은 이제 그들 가족의 새로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걸어갈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